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리웠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 경제 위기는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돌파한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 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이제 자동차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배가 넘는 100억 원으로 높이고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의 삭감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의 대대적 삭감,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취약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를 6만 개나 삭감한다는 것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청년 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시킬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보루는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라야 합니다. 불법 사채 무효법, 이자 폭리 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금융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 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 시의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늘려가겠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 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 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의 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사적 경험입니다.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을 것입니다. 신보호주의, 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경제 안보와 경제 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5번째로 멸종한 공룡에 이어서 인류가 6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도씩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도씨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가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중입니다. 풍력,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조선고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 수소, 그리고 에너지 절감형 건축 소재 같은 그린 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 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올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무한 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같은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선택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미 가입했습니다. 국내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려가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제조업의 해외 유출, 경쟁력 약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냉전 속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인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반발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짝만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후 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가야 합니다.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정책의 미래입니다. 제주도와 서남 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 울산 앞바다 같은 동해안 역시도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 풍력발전 원스톱법,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의 길을 열어서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 대전환을 동반합니다.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활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원 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원 순환 사회에서는 이용 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 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으로 K문화 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전 세계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